자, 노상원 여러분 잘 아시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 성비위로 군에 잘린 다음에 지금 이 보살이 돼서 뭐 전보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산에서.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계엄을 실질적으로 모든 다 프로그램을 짜고 실질적으로 동원하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요 한 70쪽 가량 되는 수첩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수첩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 하면 국회 봉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이런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이들을 수거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쓰레기 수거도 아니고 사람을 수거한다는 거예요. 수거하라는 표현이 적혀 있다고 해요. 더 심한 거는 계엄 관련한 내용 외에도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라는 표현이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NLL 상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내서 그거에 대응하면서 국지전을 일으키면 이게 이제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계획까지도 짠 게 아니냐. 그런 지금 의문이 낳고 네, 있죠. 그래서요. 이게 이제 외환이라고 하는 게 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친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외국이,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대한민국이 아닌 적국이니까요. 그러니까 외국 또는 적국이 자기 나라에 무력 행사를 하게끔 만들거나, 네. 또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끔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외환죄가 성립이 됩니다. 내란은요, 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권을 찬탈하려고 했을 때 이게 내란이라면요, 오히려 외환이 내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거죠. 외국과 통모를 한다. 같이 모의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을 공격하게끔 만든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그런 게 노상원 수첩에 써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이 이제 내란죄 플러스 외환죄 수사에도 착수를 했다. 그게 오늘 이제 속보로 뜬 건데 우리가 NLL 하면 기억나는 게 여러 건 있잖아요. 뭐 네. 연평해전부터 시작해왔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좀 익숙한 거예요. NLL. 근데 저 시점이 이제 수사하면은 나타나겠지만요. 지금 북한이 그때 공식 발표한 거에 따르면 11월에 3번이나 무인기, 네. 무인기를 우리 쪽에서 평양 상공에 보냈다라고 북한 당국이 발표한 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상 그것도 이제 수사로 나오겠지만요.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네네. 근데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 국회 국방위에서요, 의원들이 물었습니다. 김영현 장관에게 무인기 보낸 거 맞습니까? 그때 처음에는 노 했어요. 네. 두 번째 질문에서는 NCND였어요. NCND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하면서 모르겠다. 긍정도 부정도 안 한다는 거는 사실상 보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충분히 풍기고 남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하튼 보냈다고 가정을 하고요. 무인기를 3차례나 보냈는데 북한이 뭔가 이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반격이라든가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 무인기로 뭔가 북한과의 국지전이라든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게 무의로 그치니까 그 2탄으로 NLL에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지금 추론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11월 달에 3차례에 걸쳐서 평양입니다. 딴 데도 아니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전단을 뿌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뭐 김여정이 어마어마한 보복을 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했어요. 저는 그때 아주 인상에 남는 게 천영호 전 외교안보 수석이 한 칼럼을 통해서 감독님 그 굉장히, 조선일보 칼럼 한번 그거 좀 보시겠어요? 올려주세요. 굉장히 무모한 짓이다. 이게 북한의 발작을 지금 촉발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 딴 데도 아니고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들어가서 전단을 뿌렸다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굉장한 어떤 발작을 불러일으키는 일이고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거 무인기를 우리가 정찰이나 이런 데 쓰지만 이 전단 뿌리는 데는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자칫하면 국지전으로 바뀔 수가 있고 이런 국지적 도발로 인해서 큰 전쟁으로 이어날 수가 있다. 네. 이런 것들을 당시에 천영호 수석이 네. 칼럼을 통해서 굉장히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천영우 수석이 이거를 칼럼을 쓴 날짜가 11월 6일이에요. 네. 조선 칼럼, 조선일보 칼럼인데 대북 무인기 전단 살포 자제하고 감시 정찰에만 사용하자 이런 타이틀의 칼럼을 썼는데 네. 북한 외무성이요.
10월 11일에 대한민국 무인기가 10월 3일, 10월 9일, 10월 10일 심야에 평양 상공에 침투해서 반공화국 정치 모략 선동 삐라를 살포를 했다. 그리고 이 도발을 계속 감행할 때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구두로는 경고를 했는데 실제 물리적인 뭐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그때 이게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됐어요. 우리가 보냈는지 어땠는지. 맞아요. 근데 천영우 전 수석은 아무래도 이제 전직이지만 많은 정보가 지금도 이렇게 왕성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가 좀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칼럼은 11월 6일자지만 사실상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기정사실로 하고 칼럼을 쭉 썼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오는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3월 말에 당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이고 네. 이 사람들을 안가로 불러서 밥 먹는 자리에서 비상계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절대 그건 안 됩니다. 네. 있을 수 없은 이야기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 한번 무마를 시켰고 아마 그때가 이제 총선 자체를 당시에 이제 이거를 뒤엎겠다. 이걸 못 열게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3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실질적으로 아마 이제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다라는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6월 달에 이제 이 당시 방첩사령관을 불러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11월 달에 무인기 보낸 거. 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본인의 수첩에 이야기했다는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겠다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결국 이 아마 김용현하고 노상원이가 비상계엄을 그냥 일으킬 수 없으니 북한의 도발을 뭔가 어떤 이끌어내서 네. 이거를 빌미로 해서 1차적으로 하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당시 미국과 그다음에 우리 합참이 굉장히 경계를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무위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제 중앙선관위에 이제 들어가서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실질적으로 12월 3일 날 일어났던 이제 그 상황이 아닌가 하는 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번에 그 비상계엄이 내란만 그 계획한 게 아니라 외환도 계획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내란하고 외환하고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내란 외환의 죄죠. 네, 내란 외환이 같이 맞물려 하나의 패키지로 엮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이미 3개월 전에 인민군복 그 주문을 100 내놨고요. 네. 또 이제 계엄 3주 전에 또 추가로 뭐 한 50여 발인가 또 추가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그 무인기로 인한 국지전이건 NLL에서의 그 해상 그 교전이건 간에 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게 비상계엄의 명분이 되는데 그 외환만 가지고는 비상계엄 과거에도 보면 연평해전 이런 게 있었지만 맞아요. 그때 비상계엄 내렸나요? 안 내렸죠. 안 내렸죠. 네. 그런 국지전만 갖고는 그걸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HID, HID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북파 네, 공작. 네. 근데 북파 공작원들이 진짜 북파가 되려면 북으로 가야 되는데 북으로 가지 않고 남에서 교환. 북한군 행세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제 남한 땅까지 침투해서 뭐를 한다. 그러니까 무슨 이게 뭐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이제 뭐 한동훈 암살 문제도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외환과 내란이 같이 맞물려 갖고 돌아가는 그런 시나리오일 가능성도 지금 있어 보입니다. 아우, 정말 제가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이게 만약 이런 방식이었다면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야, 이게 도대체 이런 발상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있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나마 좀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이 전모가 좀 드러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유가 사실은요.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이런 위기적 상황의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를 그렇게 강하게 요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꾸요 이걸 두고 뭐 친윤들이나 대통령실애들은 아니 이거 뭐 저 별것 아닌데 뭐 한동훈이가 너무 나서갖고 말이야 대통령 너무 빨리 탄핵도 되고 뭐 이랬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지금 전모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모르고요. 친윤들도 솔직히 몰라요. 근데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은 이 실체를 빨리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 본인이 직접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 대표가 좀 더 성급하게 이 끝에서 볼 때는 빨리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탄핵을 이야기를 했던 이유도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진짜 막을 수 없는 정말 이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위기감 때문에 실제로 했다는 게 지금 수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다 나올 거고요. 저는 그 천영우 전 수석이 저런 칼럼을 썼을 정도면 북한을 자극하려는 뭐 무인기를 보낸다든가 거기에다 특히나 북한이 제일 민감해하는 이제 그 전단 거 살포하게끔 한다거나 또 뭐 NLL 해상에서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유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보수가 말이죠. 그래도 저 좌파랑 대비해 봐갖고 비교 우위, 아까도 우리 현정님이 얘기했지만 비교 우위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했던 게 뭡니까? 안보와 경제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보수가 대한민국 주류 세력으로 이제까지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게 바로 안보와 경제만큼은 좌파에 비해서 훨 낫다. 네. 그리고 국민 절대 다수가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안보를 그런 개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농단을 해요. 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정말 우리 뭐 진영의 치부긴 하지만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확히 전달해 드는 이유도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요 잘 모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만 보는 거지 내용을 잘 몰라요. 대통령실도 잘 몰라요.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지금 실제로 계획이 됐다는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여러분한테 뭐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게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이 물밑에서 이루어졌는 일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말 무모한 계획 때문에 지금요 좌파들이 정말 물 만났습니다. 야, 좌파들이요 정말 신이 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어제 그저께 남태령에서 전농이 벌였던 트랙터 시위. 전농이 말입니다. 트랙터를 저기를 가져와서 저 남태령에서 이제 시내로 진입하겠다고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한 10대 가량만 이제 들어오는 것으로 했대요. 근데 제가 좀 수상했어요. 왜? 저 트랙터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농촌에서 농사를 짓던 트랙터면 흙도 묻어 있고 좀 뭐 지저분하고 할 텐데 저기 나온 트랙터들이 너무나 깨끗하고 새 거라서 제가 좀 이상해서 저희 우리 취재 기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기자들도 의문을 가지고 물었대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 트랙터가 어떤 트랙터인지 아십니까? 저 트랙터가요 2019년도에 당시에 전농이 북한에 보내겠다고 당시에 이 호남에 있는 전남, 영암, 보성, 장흥 여기에 이 군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대당 4천만 원을 들여서 구입했던 27대의 저 트랙터가 있습니다. 이 트랙터를 27대 했는데 문제는 이거를 북한으로 보내려고 그랬더니 대북 제재에 걸려버렸습니다. 왜? 네. 저 트랙터를 개조하면 바로 군사용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략 물자예요. 네. 네. 그래서 트랙터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거를요 이 서울 인근에 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저 트랙터를 5분에 끌고 나온 게 저희 보관하고 있었던 거 끌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요, 그 트랙터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트랙터를 만드는 그 회사가 몇 군데 있는데 저 색깔이 다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동양그룹에서 만든 트랙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회사마다 만들 때 고유의 색깔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당 4천만 원 해갖고 27대인가 했다라는 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그 저기를 운행을 해보지 않고 그냥 창고 하나 박아 넣어놨던 겁니다. 네. 넣어놨던 거고 그거를 요번에 꺼내갖고 저렇게 오니까 그리고요 그 당시에 무슨 뭐 대북 제재 어쩌고 저쩌고 해제하라 그런 것도 그대로 그 저기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네, 요번에 네. 일부 네. 일부 그 트랙터에는요.
이게 그러니까, 2019년 4월 27일 날 그 판문점선 1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가기 위해서 당시요 이것도 참 정말 나중에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지방자치단체 네 곳에서 보조금 1억 원 받아가지고 이 모금운동 벌여갖고 이게 만든 겁니다. 이거를 그동안 서울 시내 이 경기 한국폴리텍 경기 북부 캠퍼스 또 도라산역 물류창고 여기에다 다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그거를 끌고 나와서 마치 농민들이 막 들고 온 양 생쇼를 했던 겁니다. 워낙 깨끗한 거에 차가 지금 트랙터가 보십시오 여러분 완전히 새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거를 아. 들고 나와서 마치 농민인 것처럼 비까비까 가정에서. 하네요. 네? 반짝반짝 하네요. 네. 예. 그래서 저거를요 땀태령에 가져와서 다 막아놨다가 결국 거기서 경찰이 어쩔 수 없이 또 못 막으니까 10대만 지금 이 한남동으로 또 들여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저 좌파들은요 정말 머리 굴러가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예? 대단해요. 참. 저거를 저렇게 써서 마치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뭐 이거 통과된 거에 뭐 해서 시위한다? 저러고 저거 남태령 투쟁한다 그러면서 전부 다 또 남태령으로 다 몰려가서 그냥 거기서 밤을 새웠어요. 생쇼를 했네요. 생쇼를 한 겁니다 진짜. 생쇼를 했어요. 예? 예. 근데 국민들은 다 느낄 거 아닙니까? 네. 아이고 농민들이 말이야 저렇게 와서 그냥 트랙터까지 몰고 와서 하네. 개코로 무슨 트랙터를 저 농사에 쓰는 거예요 저게. 아니 특히나요. 요번 이제 그 탄핵 그 응원봉시죠. 촛불시가 아니라 탄핵 응원봉시 이런 거 보면 이제 특징적인 게 이제 20대 30대 여성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저기 보면 대북 제재 해제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2019년에 그 붙여놨던 거를 그대로 안 안 떼고 아이고. 급히 그냥 끌고 나오나 그걸 안 떼고 바꿔치기를 못 하고 나온 거서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젊은 여성들이 또 저런데 또 감수성이 제일 예민한 또 그 세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기 와갖고 밤새고 뭐하고 그랬는데 어찌 보면 그 저런 악독한 좌파들의 그 생쇼에 그 뭐 어찌 보면 이제 동원이 된 거죠. 야, 여러분들 정말 보십시오. 이 좌파들은요 정말 쇼 잘합니다. 그걸 또 뭐 대단한 뭐 농민들이 들고 일었다는 것처럼 옛날에 그 이 근거지 투쟁이라고 있잖아요. 네. 모택동이 쓴 거. 그렇죠. 그런 기법들을 동원해서 남태령 투쟁. 남태령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방첩사하고 이제 거기에 쓰던 게 남태령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딱 그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남태령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다 차를 막고 투쟁을 벌이다가 지금 이 한남동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게 그동안 이들이 말입니다. 이 비상계엄이 없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경찰도요. 우리 경찰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저게 이제 신고도 안 된 사실상의 불법 집회 시위다 해갖고 이제 차단막을 치고 차벽을 치고 뭐 하다가 민주당 의원 2명이 가갖고 뭐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뭐 20몇 시간 대치하다가 풀어줘갖고 트랙터가 15총 25대? 네. 그러니까 10대는 뭐 한남동 그 대통령 공관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데 이런 식으로 공권력이 운영이 되면 안 되죠. 네.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유, 뭐 경찰청장, 서울청장 뭐 다 구속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지금 쑥대밭을 아유. 만든 게 지금 윤 대통령이다 보니까 참 저희가 뭐 말하기도 좀 그래요 사실. 예, 저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합니까 저 차가. 예, 트럭터가. 몇 년 동안 묵혀놨던 거 이제 이 시위한다고 이제 다 끌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돈을 누가 줬냐? 결국 국민 세금으로 산 차예요. 그러니까 예? 지자체에서 다 뭐 보조받아 갖고요. 저게요. 1억씩. 북한으로 넘어가면 바로 개조해서 군사 무기로 쓰입니다. 그래서 못 가게 한 거예요. 전농이 27대를 저걸 갖다가 뭐 저게 그 농사용을 쓸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참 저걸 보면서 참 이번에 이게 계엄령을 내리는 걸 보면 진짜 이게 좌파들이 질일멸렬하고 죽어가는 순간에 완전히 그냥 하나의 영양제를 확 쏘버리는 뭐 이러한 지금 일들이 벌어졌지 않아요. 저 국회에 보십시오. 저렇게 탁 세워놓고 무슨 마치 농민들이 투쟁하는 것처럼 생쇼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저걸 또 경찰들은 막지도 못하고 막지도 네? 못하고 저렇게 뚫리고 잘 뭐 사연을 모르는 또 우리 그 순진한 시민들은 저런데 동원돼 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방골 딱 세면서 그냥 추위에 발벌 떨고. 이게 이제 봉 들고 하는 사람은 좀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있는데 고기를 딱 보니까 자기들이 주도권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저런 방식으로 이제 또 싹 이제 강경 투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걸 가지고 또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네. 좌파들이. 네. 예. 참 여러분 이게 참
좌파들 하는 거 보십시오. 진짜 기가 막힙니다.